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신문 김중래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시속 40km로 쌩 무법천지 자전거 폭주, 시민 안전 위협하는 라이딩, 추월 경쟁의 보행자 충돌 위험, 아이들과 나왔다가 발길을 돌렸다. 폭주 아닌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권장 속도는 20km는 뒷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죠. 이 위치는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인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오르막길에 설치된 속도계 앞을 자전거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지금 28km로 가고 있고, 보행자 건널목 여기 있죠. 건널목 여기는 규정 속도는 10km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지키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로교통법을 알고 계시죠? 자동차 면허증을 따려면 도로교통법을 공부를 했어야 자동차 면허증을 딸 수 있으니까. 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잠시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왔는데 무슨 경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만난 김태현 씨는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폭주하듯 옆을 지나갈 때마다 7살짜리 아들이 부딪히지 않을까 연신 고개를 돌렸다. 김 씨는 한강공원이 자전거 타기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이와 함께 타기는 어려운 환경 같아. 저렇게 위험하게 달리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벌받을까요?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전거 인구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합니다.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사건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문제 누굽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이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타시는 분들? 아니면 국가회 국회도 있겠지. 입법 활동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겁니까? 현재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전거는 아무나 타도 된다. 도로에서는.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야 되니까. 대신에 인도에서는 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인도에도 자전거 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인도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사람이 많을 때는 걸어서 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9월달서부터 11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300만 명이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데 사건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나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점이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해결하려고 누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다시 찾은 반포 한강공원의 내 자전거 도로 역시나 안전수칙에 따라 비켜주세요를 외치는 자전거 라이더를 찾기 어려웠고 상당수는 빠르게 페달질하며 안전속도로 달리는 일부 자전거를 추월하기에 바빴다. 공유 자전거인 만큼 다른 일 타다 세워두고 잠깐 쉬고 있던
이모 씨는 천천히 자전거를 탔더니 사람들이 계속 빠르게 추월하여 지나가더라며 겁도 나고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깨기 북적이는 주말이면 한강도로 자전거 도로는 무법천지가 된다. 8년째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이모 씨는 한강권 자전거 도로는 실력자와 초심자가 뒤섞여서 혼잡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력자와 초심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자전거를 따릉이를 타는 시민들로부터 초보 운전자까지 혼재한 상황에서 시속 40km로 넘나드는 도로로 달린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까지 위협했다. 수신호를 통해 앞서가는 자전거에 먼저 지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게 통상의 안전수칙이지만 한강공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자전거 폭주 중은 야 비켜 라고 고함을 치렀다. 이기도 했답니다. 야 비켜 라고 고함을 치렀답니다. 야 비켜.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할 걸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 바닥에는 일반 도로와 제한속도를 알리는 방식과 같은 형태의 숫자 20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이나 초보 자전거 운전자들을 제외하고는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들은 페달 조금만 밟아도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날 만난 자전거 동호인 최모 씨는 강동대교 인근부터 반포대교까지 25km를 40여 분 만에 주판 기록기를 보여줬다. 자랑스럽습니다. 강동대교 인근부터 반포대교까지 25km를 40여 분 만에 주판 기록기를 보여줬다. 엄청나게 빨리 달린 거죠. 시속 30km 넘는 속도를 달린 거지만 김 씨는 그렇게 빨리 달린 편은 아니라고 했고 김 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속도의 실력이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속도를 내고 평균 속도 기록을 갱신할 때 오는 짜릿한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명이 줄지어 자전거 타는 이른바 팩모임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10대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한 대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는 건 대부분 팩 모임 참석자들이다. 자전거 동호회 김모 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운전하며 지켜야 할 법규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올 것 같다. 사람들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한강공원이지만 제도적으로 자전거 폭주족을 막을 방법은 없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실은 자전거 도로 안전사고를 위해 시속 20km 이내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단속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번번이 찾아냈다. 이런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점점 늘고 있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올 1월서 9월 사이에 한강공원 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99건이 있다. 별로 안 보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있을 겁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닥친 사고와 자전거가 단독 사고로 각각 37건 가장 많았고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2021년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발생했으며 올해는 4분기 10월, 12월이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강공원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한 지역은 제한속도 도입과 함께 자전거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도로, 일반 도로처럼 횡단보도, 정지선 표시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자전거와 운전자 간의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천대 사회정책대원 교수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보행자 사고를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 이게 기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강공원 내 도로에는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게 이걸 일반 도로 바닥에서 있죠.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바닥에 이게 부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km 이상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걸린다 라는 것을 권장만 하고 있었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서 20km 이상 달려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페달 밟아도 시속 35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게 한답니다. 그 못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속도는 실력의 상징이다라고 했어요. 상징. 빨리 달리는 게 실력이고 이것이 상징이다. 무아지경으로 속도를 내고 평균 속도를 기록해 갱신이 올 때 그 짜릿함은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한 거죠. 응? 이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왜 문제가 있냐? 간단합니다, 이게. 응?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참 기가 막히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빈번히 도로교통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응? 그리고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방지턱을 만들어내.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천천히 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방지턱 만들면 뭐합니까? 더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전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말씀했었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하천 있잖아요. 하천 있으면 바로 옆 하천을 공원도 있겠지만 하천을 경계선을 두고 여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보통 대부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응?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에 잘 타시는 분하고 타지 못하시는 분하고 혼잡해서 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법으로 이 법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계몽을 해갖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돼요.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도로교통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뭐합니까? 국회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까 하천변이 있다 했죠. 하천변이 하천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일반 국도가 도로가 있어요. 일반 국도에 들어오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옆에 있으면 자전거 전용 도로 가야지 일반 국도에 타는 것은 법으로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혼잡한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핑보잉이라고 했죠. 줄지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분들이 국도로 나와요. 국도로 나오니까 뭐가 자전거와 자동차가 또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전거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있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국도로 나와서 자전거 타죠. 근데 이 사실상 국도는 이렇게 자전거 다닐 수 있고 보통 국도는 편도 1차선이 돼 있잖아요. 편도 1차선이 되기 때문에 타기가 좀 복잡하고 자동차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로 갈 수 있어요. 도로로.
인도도 갈 수가 있어요. 인도에도.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에도 갈 수 있어요. 대신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차도 갈 수 있고, 자전거, 사람도 갈 수 있고, 자전거 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사람이 말 때는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도로교통법. 이 얼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현재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도로에 도로. 도로엔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뭐 했을까요? 면허신고 쪽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지키지 않는 거죠. 벌금이 1만 원, 1만 원이에요. 그리고 단속할 방법이 없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단속은 자동차 어떻게 단속합니까?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번호를 찍어서 단속하잖아요. 번호. 이 번호를 찍어서 단속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번호가 없잖아요. 자전거 번호 어떻게 만드냐? 그 자전거 번호를 만들려면 어디다 다느냐? 효율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자동차와 똑같이 준하는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전거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판이 없어요. 그럼 번호판이 없으면 내가 이법 신호를 위반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그냥 사고가 안 나면은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 사고가 안 나면 다니면 되지, 물 그런 걸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전거 인구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모든, 이것은 통계죠. 봤을 적에 앞으로 사건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법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법을 만들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국민의 세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0km 이내로 단속하고 제한하고 있지만 처벌하는 내용이 교통도로법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 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따르는 법령을 정하면 되죠. 자동차 도로교통법, 쉽게 말해서 도로교통법. 왜 그게 자전거 번호판 만드는 데에 대해서 자전거 번호판이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유모차도 번호판 달아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유모차 끌고서는 도로에 나올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도에 나올 일이 있어요? 잘못하고? 없잖아요. 주로 나왔던 이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팽모임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타신 분들 계시잖아요. 줄지어서 다니는 거, 줄지어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통 팽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런 팽모임을 통한 분들이 이 법을 모를 리가 있냐 이거죠. 알아요. 왜?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고 모임에서 면허증을 갖고 있잖아요.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도 관계없다 하고, 자전거도 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차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주행하는 그러한 방법들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개선 방법이 뭐냐? 개선 방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개선 방법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도로교통법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위험한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는 거죠. 응?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죠. 번호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해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더 일어난 겁니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어디에서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될 것인가 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여론 또는 그에 대한 방법론은 강론에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차를 운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영상에 올린 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 왜 분노를 하느냐? 제가 일부러 영상을 그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 블랙박스에는 다른 분들의 블랙박스에도 이런 것을 올려놓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 타지 왜 국도 공도에 나서 타느냐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또 거꾸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지 않고 국도에 나서는 그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법에 맞는 준하는 도로교통법,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법, 운전에 준하는 법규를 도로교통법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번호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번호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번호판을 어디다 다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 번호판이 있으면 사건 사고가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세금이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제도의 미비요. 제도의 미비. 쉽게 말씀드려 이 제도의 미비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제도의 미비점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 올리는 영상 가지고 분노를 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올려놓고 또 사고 나는 영상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자전거 번호판 내가 이 사람들을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줘요. 영상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국 지방 곳곳에.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한강공원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전거 잘 타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짜릿한, 쉽게 말씀드려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무한증명의 속도를 내고 평균 속도 기록을 갱신할 때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사고 났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한강에 서울신문 김중래 기자가 쓴 한강에서의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해봤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함께 하실 이 문제에 동참하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도 자전거 타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직접 사고건과 사고를 경험하신 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해 준다던가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제안하면 우리도 충분히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또 자전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의 이런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짜릿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